네, 안녕하세요. 대전 MBC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흔히 인생을 산에 비유하는데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이 내리막 다음에 또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넓고 깊게 인생을 보라고 산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감히 이분을 산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가장 높지만 가장 가슴 깊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나이입니다.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 신화의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나마스테. 네. 감사합니다. 와, 관객분들의 반응이 대장님 나오시자마자 굉장히 뜨겁게 느꼈습니다. 오늘 따뜻한 감사합니다. 이야기들 함께 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산을 오를 때 기분이 어떠실지, 산을 오를 때 어떤 생각으로 오르시나요? 예, 산을 올 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을 꼭 올라가겠다, 올라서겠다, 네. 성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지를 다짐해서 올라가죠. 그러나 그것이 또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올 가중에 수없이 많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생각, 더 가장 중요한 내려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자신과의 수없이 끝없는 많은 어떤 그 갈등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엄청난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요. 엄청난 그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어떤 정상을 올라가고 도전을 하죠. 산 올라가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 막상 쉽지는 않잖아요. 포기하고 쉽지 싶을 않죠. 때가 있고 예. 내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이전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때도 내가 참고 이겨냈는데 이것을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내가 정상을 갈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네.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순간들을 이겨내야지만 그리고 정상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그 힘들고 어렸던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예. 네, 엄홍길 대장님 하면은 히말라야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히말라야는 많은 분들에게 목표의 대상, 뭔가 정복해야 할 대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엄홍길 대장님에게 히말라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상영도 되게 됐는데 네네. 히말라야라는 뜻은 히말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라야는 이제 거처, 곳, 눈의 집, 이렇게 눈이 있는 곳을 이제 히말라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히말라야라는 곳은 우리 인간이 그 산을 바라볼 때 산 자락에서 산을 올려다만 봐도 어떤 그 산의 어떤 굉장히 큰 규모와 네. 그 어떤 아름다움에 절로 경외의 힘을 느끼게 되고 어떤 그 절로 자신의 어떤 성찰을 하는 큰 그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스스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에게는 어쨌든 그 도전의 대상이고 저희들이 또 도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저에게 꿈을 이루게 해주고 저에게 또 살려서 산을 내려보내주시고 저에게 또 다른 어떤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어떤 많은 큰 뭔가 정신적으로나 제 삶의 어떤 그 인생의 좌표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위대한 스승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히말라야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대장님 얘기를 하면은 16좌 완등 신화, 이게 성공 신화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16좌 완등을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도전을 하셨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셨고가 궁금하거든요. 한 네. 번에 매번 성공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1985년도부터 이제 세계 최고봉 네. 에베레스트 8,850m를 처음 도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 5월 31일 날 그 16자의 마지막 산인 로체 샤르라는 8,400m 산을 도전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자그마치 22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히말라야 그 8,000m 16자를 도전하기 위해서 제 모든 혼과 열정을 불살르고
죽음과 삶의 수없이 많은 그 사선을 넘달면서 네. 그런 과정에 또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제가 보지 38번을 도전해서 제가 16번을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보다도 저는 이런 많은 더 어떤 실패와 그런 많은 좌절과 고통과 많은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인의 시간을 갖지만 저는 그런 과정에 제가 자그마치 10명이나 되는 동료를 제가 히말라야에서 잃었습니다. 그 셀파들 현지인들 4명하고 대원들 4명을 6명을 제가 저와 같이 산을 오르다가 제 눈앞에서 제 곁에서 동료들이 다 사라져 갔어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28초부터 16절을 성공하고 이 자리에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소중한 이런 인연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이 생사고를 같이 한 동료들이 그 값지고 고귀한 그때 희생과 노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의 그 성원과 기원이 더 중요한 산이 히말라야가 저를 선택해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또 저 역시도 그 8.2 16절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공이라는 것보다도 이런 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시련과 많은 눈물을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딛고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다시 도전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 38번의 도전을 하셨고요. 네. 16번 이제 그 등반에 성공하신 건데 그럼 거의 뭐 반은 실패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이 네. 너무도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어떤 마음이셨나요? 예, 그 맞습니다. 저희가 성공했을 때하고 실패했을 때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네. 더군다나 실패를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나가지고 동료로 있을 때는 그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좀 고통스럽고 괴롭죠. 운명이 뒤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유. 제가 그 친구가 또 동료가 살고 제가 그 자리에 눈에 거기 묻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동료를 생각할 때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싶은 히말라야를 오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산을 내려오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막상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다시 또 제가 그를 위해서 그들이 오르지 못한 이루지 못한 그들의 목까지 내가 오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떤 신념을 굳히면서 다시 또 8,000m를 향해서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이런 성공보다도 그런 많은 시련과 고통과 좌절했던 시간들이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제가 목표를 이루겠다는 꿈을 이루겠다는 어떤 신념을 불태우는 그런 계기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사실 성공한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올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올라가는 순간순간에도 뭐 네. 로프 하나에 몸을 의지해서 절벽에서 뭐 주무실 때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들에는 네. 저 같으면은 진짜 무서워서 못 할 네. 것 같거든요. 어떤 네. 생각으로 그 순간들을 버티시나요? 제가 그 실패했을 때 과정들 말씀드리려면 진짜 제가 가장 큰 제가 8,000m 16자를 오르면서 가장 많은 실패와 사고와 희생과 많은 눈물을 흘린 산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있는데요. 네. 8,091m 되는 이 네팔에 있는 풍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산인데 이 산을 제가 자그마치 4번을 도전해서 실패하고 5번째만 이제 성공했어요. 네. 4전 5기를 했는데 3번째 거기서 산을 오르다가 거기서 동료를 한 명 잃었습니다. 네. 저와 같이 걸어가는데 눈앞에서 한 30여 미터 앞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데 눈길을 헤치면서 그 친구 앞에 가고 제가 그 친구 뒤를 쫓아가는데 그 친구를 잠시 보고서 고개를 숙이고 딱 드니까 없어져 있어요. 순간. 그 눈을 다시 부릅떠 딱 보니까 이 크레파스에 빙하에 균열된 틈 속으로 히든 크레파스에 빠진 겁니다. 그럼 막 달려가서 그 친구를 이제 크레파스로 내려가서 그 시신을 끌어내고 다시 운구를 하고 4번째 또 갔어요. 또 갔는데 거기서 제가 해발 7,600m 되는 지점에서 위에서 같이 오르는 동료 셀파가 제 눈앞에서 쫙 미끄러지는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얼떨결에 그 친구 몸에 묶여있는 줄이 제 앞으로 내려오길래 탁 아까 챘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제가 이걸 놔야 되나 잡아야 되나 놓으면 이 친구가 죽을 것이고 잡자니 제가 잡히지 않고 네. 순간 막 엄청난 갈등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줄이 제 발목을 감고 떨어진 거예요. 같이 그냥 굴러 떨어진 거죠. 한 20여 미터 되는 그 얼음 벽을 밑으로 처박혔는데 바닥에 딱 눈속에 처박혀하고 정신 딱 차리고 보니까
그 친구는 뭐 다행히 살았어요.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네. 저는 정신 딱 차려보니까 위는 멀쩡한데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틀린 게 왼발은 그대로 돼 있는데 오른발은 이 뱃갈치도 완전 우두둑 부러져 갖고 뒤로 딱 돌아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뒤꿈치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 다리를 다시 잡아 뽑아가지고 확 뽑아가지고 이게 원위치를 동료 보고 돌리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돌려온 상태인데 돌아왔지만 이게 돌아온 게 아니죠. 벌써 발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혼자서 덜렁덜렁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7,600m에서 4,500m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한 발로 그 절벽에 빙벽을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제가 거기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이 한 발로 그런 그 곳에서 7,600m에서 4,500까지 한 발로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다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네. 제가 그 죽음의 지대에서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 저는 절망도 포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해내야 됩니다. 다시 저는 이 다리를 고쳐서 다시 안나푸나를 정상을 도전해야 되고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때 결국에 살아서 내려왔죠. 네. 내려와가지고 네팔을 병원에 갔는데 수술 못한다고 그래서 바로 또 한국까지 후송되고 한국에 와서 대수술을 하고서 앞으로 의사 선생님이 절대 산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다리를 가지고 10개월 만에 다시 제가 안나푸나를 5번째 간 겁니다. 그때 성공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때 가서 5번째 만에 제가 가서 좀 성공을 했죠. 아, 네. 여기서 박수 안 나올 수 없겠네요. 네, 네, 네. 정말 존경의 마음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네.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시 네. 또 오르겠다고 느끼는 네. 그 마음도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저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굽히지 말고. 네. 계속해서 그 안타깝게 함께하지 못한 그 대원들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영화 히말라야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고 박무택 대원의 시신 그 수습을 위한 휴먼 원정대 네. 이야기잖아요. 네, 네. 고 박무택 대원과 우리 대장님과는 어떤 각별한 사이셨을까요? 그게 이제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4년도에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학교에서 개교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그 학교 산악부에서 선배 후배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이제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정을 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중국 티베트 쪽으로 이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 성공을 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숨이 턱에 차오르는 위태로운 산행이었지만 5월 18일 오전 10시 이들은 반가운 무전을 보냈다. 재학생 한 명하고 이제 지금 그 장민이라는 대원하고 그 박무택이라는 대원 2명인데 성공을 했는데 결국에 정상에서 하산하는 과정에 갑자기 설명이 걸린 겁니다. 이 설명이 뭐냐면 자외선 빛에 반사되는 눈에 반사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겁니다. 눈을 앞을 분간을 못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산을 오를 때 이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고글을 쓰는 것이 자외선을 그 눈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게 쓰는 겁니다. 저 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걸 해만 무조건 날만 밝으면 저걸 안경을 쓰는데 그때 이제 그 방부택 대원 같은 경우는 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약간씩 썼다 벗었다 이걸 반복을 했나 봅니다. 저희도 운행을 하다 보면 제가 안경에 습기가 차거나 눈발이 날리고 막 그러면 저게 이제 시야가 불투명하니까 저걸 자꾸 벗어서 닦고 쓰고 닦고 뭐 썼다 벗었다 반복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망막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750m에서 절대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정상 올라간 후배 역시도 너무 같이 있어봐야 시간이 지체만 되고 하니까 너는 먼저 내려가라. 그래갖고 후배를 이제 내려보내고 이 친구는 거기서 밑에 이제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구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밑에서 부대장이 구조하러 올라오죠. 올라왔는데 그리고 밤새 거기서 8,750m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부대장이 올라왔는데 벌써 몸은 다 얼어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루가 또 거기서 그냥 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부대장 역시도 결국 그날 밤에 이제 어디 실종이 되고
그 후배는 이제 거기서 매달린 채로 결국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장민을 이끌던 무택마저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이는 설맹이 와서 걷기가 불가능해진다. 무택은 장민을 내려보내고 비박을 결심했다. 이때가 오후 3시. 산소는 바닥나고 영하 40도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죽음의 밤에 셀파 한 명을 데리고 구조에 나선 것이 백준호 대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동료를 살리고자 떠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미 장민의 무전도 끊긴 지 오래였다. 백준호는 목숨을 건 야간 등반 끝에 새벽 6시에 박무택에게 도착했다. 기적은 여기까지였다. 박무택의 상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위태로운 고산에서 데려오기란 불가능했다. यो तेस्रोमा यसरी आउँदाखेरि दुईचोटिसम्म हामी यसरी लडे पनि फेरि तपाईँको किनभने त्यो डोरीमा छ हामी अब त्यो पाकमुटले यसरी बोकेर तानेर यसरी ल्याउनु पर्ने उता हल्लिएर यस्तो र यस्तो पनि अनि त्यो भएपछि एकदमै गाह्रो भयो यतिसम्म. 셀파를 하산시키고 무택 곁에 남았던 백준호는 행방불명이 됐고 박무택은 등반로 옆에 그대로 잠들었다. 그렇게 수많은 등반대의 목숨을 앗아간 냉정한 에베레스트에 박무택과 장민 그리고 그들을 구하러 간 백준호가 있었다. 그 제가 그 소식을 제가 한국에서 듣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가 그 후배랑 8,000m를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높은 K2, 그다음 세 번째로 높은 산천중과 그다음 시자펑바란산까지 해서 8,000m를 4번을 같이 제가 도전을 했어요. 네. 산을 올라갔어요. 저를 통해서 히말라야를 알게 되고 8,000m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자기 학교 선후배들하고 가가지고 그런 사고가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도저히 거기다 그다음 매달아 둘 수 없다. 평생을 그 얼음과 눈에 얼어붙은 채 매달려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걸 수습해야 되겠다. 왜냐 정상을 가는 딱 길목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8,750m 정상 바로 직하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외국 팀에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정상 갈 텐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시신을 볼 때 말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이냐, 누구냐, 왜 어떻게 사고 났냐, 왜 저걸 수습을 안 하냐, 한국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 나오면 한국 사람이다 했을 때 한국 산악인들은 어떻게 저걸 동료들을 저런 거 보고 가만히 놔두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산악인들의 어떤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명예도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친구 가슴에 여기 태극기가 이렇게 네. 옷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개인적인 어떤 우정 깊은 어떤 8,000m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 형제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귀한 어떤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나아가서는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후에 휴먼 원정대련을 대를 구성해가지고 2005년도에 제가 이제 거기를 수습하러 가게 됩니다. 후배 시신을 수습하러. 수색이 이루어질 구역은 8,700m로 K2 정상보다도 높은 곳이다. 희박한 공기와 혹한을 뚫고 수많은 산소통과 식량, 식수를 8,300m에 위치한 최종 캠프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지고 날라야 한다. 그 어떤 원정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2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 그 8,750m에 1년 동안 그 눈보라 속에 눈과 얼음에 매달린 채로 매달려 있던 후배의 시신을 제가 이제 결국엔 그 수습을 하게 되죠. 그 만나서 딱 그 후배를 딱 끌어안는 순간 이게 막 저도 순간 이성을 잃으면서 이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완전 차대차는 그냥 얼음 덩어리더라고요. 얼음 덩어리. 그럼 제가 막 그냥 거기다 이제 막 만지면서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네가 왜 여기서 매달려서 이러고 있냐? 네가 지금 한국에 있어야지. 가족들하고 네가 네 아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거기 한국에 있어야지. 왜 네가 여기 이렇게 있냐? 제가 막 끌어안고 제가 막 한동안 막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마침내 엄대장이 박무택과 만났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혹한의 추위에 외롭게 굳어버린 후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생과 사의 맞은편에 이렇게 무택과 마주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가자,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시신을 해가지고 이제 운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무게가 엄청나죠. 막 그렇죠. 그 무게라는 게, 예. 네. 이게 다 이제 얼어 있으니까 막 몸이 얼었으니까 막 100여 킬로가 넘는 겁니다. 그냥. 그래갖고 그걸 이제 운구를 하는 와중에 한 서너 시간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하늘에 날씨가 막 꽉 구름이 끼고 눈보라가 치고 갑자기요? 예, 갑자기 날씨가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그 맑고 쾌청한 날씨가.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 여기서 더 욕심을 냈다가 또 다른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지겠다. 왜냐하면 수습을 하러 올라갔던 저희 대원들 역시도 분명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겠어요.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욕심냈다가 나 역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동료들도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서 거기다 이제 그 인근에 바로 2003년도에 제가 그 루트로 그 정상을 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형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동료들한테 빨리 여기 능선 위에를 올라가서 눈을 좀 파내고 돌을 걷어내라. 여기다 전상 우리가 안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신 한 7, 8m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해가 잘 드는 그 티베트하고 네팔 그 고원 일대가 잘 내려다 보이는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제 그 눈을 파내고 안정을 하고 그리고 수습을 하고 마지막 작별을 해서 하면서 내가 언제 너에게 또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하늘 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히 네가 좋아하는 산에서 이 에베레스트에서 편히 잠들기 바란다. 내가 언젠가 널 또 다시 보러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산을 내려왔죠. 예. 해가 가장 먼저 드는 곳, 저 멀리 티벳 고원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세상과 맺은 인연의 끈도 하나하나 풀어낸다. 돌아섰을 때 마음이 더 뭐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더 무거웠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네. 뭔가 그 안타까운 마음도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렇죠. 저의 욕심 같아서는 원래 한국까지 네. 예,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순간을 판단하건대 아,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한 게 갑자기 날씨가 순식간에 변하는 게 뭔가 징조가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그런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이제 막 내려오는데 한 1시간쯤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구름이 시커멓게 껴있던 먹구름이 쫙 거치면서 햇살이 꽉 내리쬐면서 바람도 쫙 멈추고 화창한 거예요, 날씨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아, 8,000m가 넘는 고도에서 8,400m 되는 고도인데 어떻게 바람 한 전도 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날씨가 이렇게 금방 1시간 반 전까지 안 좋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또 확 날씨가 맑을 수가 있냐 말이야. 참 희한하다. 그래서 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죠. 아, 이제 후배가 무태기가 네. 그래 형 너무 고맙습니다. 제자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래도 이렇게 수술을 해주고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대신 편안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날씨를 또 변화시켜 준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 사그라마타 에베레스트 신도 아유 그래 너희들이 그 하는 일이 너무 가상하고 그래서 내가 참 너희들 도우려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만이다. 이 이상은 너희들이 욕심내면 나 너희들 생명을 담보를 못한다. 어쨌든 그런 어떤 나름대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산을 내려오면서 많이 울면서 그때 마음을 다짐해서 내려왔죠. 예. 최선을 다한 마음이 분명 하늘에 닿아서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 네. 조심히 고맙다고 잘 가라고 네, 네, 날씨마저도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원래 히말라야는 그렇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그렇게 변화무쌍한가요?
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엄청나게 심합니다. 근데 네. 하필이면 그 순간에 그때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맑고 쾌정한 날씨가 갑자기 확 그냥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에서 바람이 막 세찬 바람이 불면서 갑자기 눈발이 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나서 이제 한장 내려오니까 날씨가 또 좋아지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이 닿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산은 혼자 그냥 열심히 오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함께 해야 하고 동료가 네. 중요하고 이런 네. 또 과정이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저희가 히말라야 원주를 갈 때 꼭 산 오를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오르는 곳이죠. 동료들과 함께. 그러나 그 동료들과 함께 오르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 대원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그 대장이거든요. 대장의 역할은 뭐냐? 대원들의 생사고락의 어떤 생사고락 하는 과정에 생사권을 대장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그 대장의 말에 대원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장 역시도 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 정신 상태에서부터 어떤 육체적인 것부터 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서 그 대원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장의 역할은 그만큼 전체적인 대원들에 있어 굉장히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도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굉장히 냉철해야 되고 냉혹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원들 역시도 또 대장을 믿고서 그런 어떤 모든 지시를 내릴 때는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따라줘야 되고, 한 마음 하나가 뜻이 하나가 돼야지만 그런 어떤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이고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전대원 모두가 어떤 아무런 사고 없이 실패 없이 산을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니까요. 네. 이제 함께라는 그 단어가 와닿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장님이 동료들을 네. 이끌고 산을 오르고 네. 그러려면은 정말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벙길 대장님 이렇게 뵈니까 너무도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더 반가운 느낌인데,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저요. 평소에 어쨌든 뭐 산을 통해서 네. 제가 체력 관리를 하거든요. 뭐 국내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주말에는 거의 산에 가는데, 제가 이 지금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날 또 주말에 제가 이 도시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가요? 예, 더군다나 제가 뭐 이상한 이런 갑옷과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제가 원래 지금 이 시간에는 산 속에서 산을 오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도시 공간 속에 속세에 내려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막 지금 너무너무 지금 지금 뭐 이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네. 지금 옷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너무 어색하고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등산복이 지금 제가 뭐- 지금 네. 전 지금 막 지금 8,000m 산을 하나 올라가는 것 같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예, 예. 8,000m 히말라야보다 더 어렵게 지금 느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네네. 예, 등산을 뭐 꾸준히 하고, 네. 이제 주말에는 뭐 드시는 건 많이 안 드세요? 음식은 제가 가리질 않아요. 예, 먹는 건 뭐든 다 잘 먹고, 사람들은 그래요. 저를 보고, 야, 엄대님, 저는 자곤차고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냐. 분명히 뭔가를 특별식을, 그러니까요. 특별한 거를 뭔가 보약을 먹겠지, 특별 음식을 먹겠지라고들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 저 가리지 않고요. 다 잘 먹어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나 그 나라에서 현지 음식 뭐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 다 먹고, 네. 예, 적응도 잘하고, 또 뭐 제가 특별히 뭐 또 약을 먹거나 뭘 챙겨 먹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쨌든 삼시세끼 잘 먹고, 특히 저는 이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 하루에 보통 제가 물을 한 5리터 정도로 마셔요, 제가. 예. 5리터요? 5리터면은 이거 생수통으로만 해도 예, 예. 아침부터 통. 딱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한 평균 5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물을 좋아해서. 예, 예. 아니 근데 실제로 뵈니까요. 저는 사실 등산도 많이 하시고 피부가 많이 상하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느껴지시죠? 거기서도 꿀 피부세요. 아마 5리터의 물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제가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지금 화장품 같은 걸 안 발라요. 스킨 로션과 질체 안 바릅니다. 저 야외 나가도요, 히말라야 가도 저 선크림도 잘 안 발라요. 선크림도 안 대원들은 바르세요? 예, 대원들은 막 그냥 피부 안 탈까봐 겁나가지고 막 칠하는데 막 선크림 바르느라고 신경 안 쓰는데, 저는 뭐 잘 바르지도 않고 타든가 말든가 뭐 신경 안 쓰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피부가 좀 이래요. 예, 예.
이건 뭐 타고났다던가. 또 현지 가면 다른 대원들보다 더 빨리 타고 막 트고 얼고 엉망되죠 막. 네. 근데 국내 들어오면 그렇게 막 현지에서 막 열심히 막 선크림 바르고 피부 관리하고 막 신경 썼던 대원들이 보다 제가 더 빨리 더 회복이 되고 더 빨리 저기가 돼요. 그래서 피부도 이게 야 주인을 만나가지고 잘 만났는지 하여튼 이게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말도 오늘 빼고는 뭐 거의 주중에 주말에 뭐 살 오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국내에서도. 주중에는 이제 저 국내 일이 저도 저 나름대로 일이 있고 하니까 예. 하고 이제 주말에 주중에도 가끔 한두 번씩은 가죠. 네. 예, 근데도 시간 좀 있을 때 피부가 예. 정말 예. 저는 더 까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5리터의 물을 먹고 예, 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수영도 제가 또 하고. 수영도 하시고요. 예. 아, 산을 오르기 위해서 또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예, 제가 히말라야 원정 갈 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이제 뭐 기술적인 뭐 등반의 기술적인 훈련도 하지만 그런 거는 모든 것이 이제 터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으니까 되는데 그래서 지구력 훈련. 장시간에 어떤 뭐 무거운 걸 배낭을 지고 막 장시간에 산행을 한다든가 이런 지구력 훈련도 하고 기술적인 훈련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훈련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 수영을 이제 보통 한 2시간씩 1시간씩 하죠. 꾸준하게 쉬지 않고. 네. 저는 이제 수영할 때 특별히 하는 법은 이제 물속에 딱 수영장에 들어가면 25m 풀이 있으면 25m를 물속으로 한번 가요. 가서 이렇게 딱 나와서 잠시 호흡 두세 번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25m 와요. 와가지고 호흡 두세 번 하고 이것을 왕복 한 10회 물속으로 한 10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영이든 자유형이든 이제 저병이든 배영이든 이렇게 수영을 혼영을 하면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이렇게 쉬지 않고 수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히말라야 원정을 할 때 국내에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별도 훈련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무언가를 다른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네네.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염원길 대장님이요. 이 네팔 분이 아니신가 싶으실 정도로 뭐 거기 아이들과도 워낙에 친근하게 지내시고 네. 그래서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팔과는 어떻게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이지만 제가 제2의 고향은 네팔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년부터 제가 이제 히말라야 원정을 단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네팔 히말라야 쪽을 이제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산을 생각하고 산만 보고 정상만 생각하고 오르겠다는 욕심만 갖고 산을 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산 아래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또 아이들이 보이고 그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속에 이제 네팔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거기 아는 사람 뭐 그동안 오랜 세월 또 같이 그 네팔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 같이 저와 같이 산을 등반을 했던 현지의 셀파들 가족들하고도 계속 깊은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 또 같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산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까지도 보는 대장님의 네. 마음이 네.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네팔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히말라야 8,000m 16자를 이제 도전할 때 어느 순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16자라는 것을. 왜냐? 제가 누구보다도 8,000m라는 산이 얼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곳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8,000m를 한두 번 다닌 사람들은 그 산을 겉만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8,000m 산을 수도 없이 많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산을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의 내면의 세계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속 안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산이 8,000m라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걸 알면서 그런 산을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 그런 산을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참 두렵겠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그런 겁니다. 신이시여, 히말라야 신이시여, 제발 저에게 8,000m 16자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성공만 해주시고 해주시고 저를 살려서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받은 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을 제가 그걸로만 받은 걸로만 제가 끝내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꼭 받은 자로서
도움을 받은 자로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자로서 저도 베풀고 나누면서 저도 인생을 살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게 살로보다 죽게 되면 저랑 같이 살로보다 먼저가 동료들의 가족들이며 아이들이며 누가 돌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이들 볼 때 이들에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저희가 그런 일을 할 테니까 네. 저를 꼭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살려서 살을 내려보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8,000m 16절 마지막을 향해서 막 도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성공을 하고 제가 산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 맞아, 내가 그 전에 제가 16절을 막 도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 생각을 했지, 약속을 했지, 히말라야하고. 그래,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그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 혼자 힘으로서는 제가 영향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몽리 힘원 재단을 만들었고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다했던 이제 그 히말라야 오지의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교육 사업도 펼치고 계시고 뭐 의료 봉사도 하시고 자원 봉사도 의료봉사도 하시고 또 하고요. 어떤 예, 예. 구체적인 것들 하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것이 제가 그 현재 히말라야 그 오지에 이렇게 가보면요, 제대로 된 교육 시설도 없고 어떤 열악한 그 교육 시설이라든가 교육도 못 받고 자라는 그 어린이들을 볼 때 그들의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들이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그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부모님 세대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가난이라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자라는 어린이들 볼 때 그들에게 어떤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그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가난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네. 재단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사업도 하지만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 어떤 이제 그 학교를 지으러 갈 때 뭐 준공식이라든가 기공식을 할 때 의료팀들도 같이 가지고 의료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쪽 셀파들 그 등반 중에 사고에서 유명을 달리한 그 셀파들의 유가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예, 해외 쪽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또 그쪽 불치예방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또 재활훈련도 시켜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해외 지원 사업으로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네팔에서 너무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한 개만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현재 제가 2010년도부터 제가 이제 2009년도 5월 5일 날 제 1호 학교 착공식을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저희가 제 1호 학교를 2010년도 5월 5일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4,060m의 첫 번째 학교를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 마을이 팡보체라는 마을인데요. 왜 제가 어몽리 힘원재단을 설립하고서 1호 학교를 거기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8,000m를 처음 도전한 산이 85년도 에베레스트입니다. 근데 그 처음과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 정확히 86년대 또 도전했어요. 두 번째 가서 또 실패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두 번째 실패할 때 거기서 같이 등반했던 동료 셀파가 1,000여 미터 되는 그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그 크레파스 속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찾지도 못했어요. 시신도.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슬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산을 내려왔죠. 내려올 때 그 친구가 살던 마을하고 그 고향이 그 에베레스트 산 자락의 팡보체라는 마을인 거예요. 네. 그 마을을 내려오면서 그때 그 유가족들을 만나고 어머니가 호르몬이를 모시 살아요. 이 셀파가 또 아버님 역시도 그 히말라야 등반 중에 사고로 인해서 크레파스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마저도 저랑 같이 산에 가서 잃었으니 어머니 그 슬픔이 얼마나 좀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뵙고 그다음 또 부인이 그 당시 18살인가 그랬어요.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혼들이 일찍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인하고 육아들 만들 때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이 괴로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겁니다. 언젠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향에 이 마을에 꼭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유가족들하고 계속 인연을 맺어오다가 제가 이제 성공을 하고 16자를 성공하고
어몽길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거기 상감 마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막 2시간씩 걸어 다닙니다. 산길을. 그 4,000m, 5,000m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학교를 줘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첫 번째 학교를 거기다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1년 만에 진짜 어렵게 힘들게 모든 건축 자재를 경비행기에다 헬리콥터에다 실어서 날라서,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져가지고 한 2, 3일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야크라는 동물이 져가지고 뭐 이틀을 가야 되고, 그렇게 그런 오지예요. 거기가 4,060m. 네. 거기까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학교를 하나를 완공을 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가 와서 그 기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그냥 반신반의한 거예요. 야, 괜히 이렇게 높은데 학교로 진다고 하는데 미스터 홈이 와서 과연 저거 질 수 있을까? 야, 괜히 그냥 폰만 잡고 말이야, 사진만 찍고 가고 그냥 또 뭐 공사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라고 했는데 어쨌든 1년 만에 건물을 져가지고 완공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현지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스터 홈이니까 해냈지, 진짜 대단하단 말이에요. 미스터 홈.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럴 때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은 감동을 얻고, 그러면 제가 그 먼저 간 그 동료 셀프라고 생각하면서 그나마 제가 참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덜하게 됐죠. 그래서 네. 그 이후로부터 매년 한두 개씩 해가지고 현재 9개 학교를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예, 완공을 해가지고 9개 학교에 좋은 시설에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몽김 대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학교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어몽길 재단과 또 코이카도 굉장히 네.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서로 많은 좋은 점들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 학교를 계속 짓고 있는데 코이카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네팔 저쪽 안나푸나 산자락에 그 학교도 같이 지금 저희 어몽길 희모재단하고 해서 네. 학교도 같이 짓고, 또 코이카에서 그 지금 그 파견 나가 있는 그 코이카 단원들이 네팔에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저 단원들이 저희 학교의 학생들 그 학교에 이제 가서 또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또 거기에 이제 뭐 운동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갖고 저희 재단하고 같이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 어린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를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 교육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 네, 어몽길 휴면 학교를 통해서 어몽길 대장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2년간 히말라야 8,000m 제가 그 16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히말라야에 바쳤죠. 네. 그러나 결국엔 히말라야가 저게 꿈을 이루게 해주고 저는 산을 내려와서 제가 또 다른 이제 도전하고 있는데, 제 1의 인생의 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히말라야 그 대자연 속에 있는 8,000m의 16개 봉우리였고, 오른 것이 저는 제가 꿈을 이뤘으니까 산을 내려와서 제 2의 인생의 또 다른 이제 8,000m 17자를 도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어몽길 희모재단이라는 산인데, 그 재단의 산의 목표와 정상이 뭐냐? 그것은 바로 16개. 제가 히말라야 8,000m를 16자로 올라갔듯이 신이 히말라야가 저기 16번을 성공을 하게 해주셨으니까 저도 16개의 학교를 짓는 것이 제2의 인생의 또 목표고 도전이고 어몽길 희모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그 나아가는 길에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분명 그렇게 네네. 될 거라고 또 네.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 많은 청소년분들도 함께해 주시고요. 어몽길 대장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인생의 산을 먼저 오른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좀 덕담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이렇게 뭐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쉬운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다고 그러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저 역시도 제가 8,000m 산을 도전할 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저도 많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많은 사고를 경험하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딛고서 도전해야지, 모든 것을 바라는 데 원하는 데 뜻대로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잘못될 사람이 누가 있고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과정에,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각자 가는 길에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경험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다.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이 순간이 여기서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 시련의 시간이 여기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이고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더 빨리 목적지를 갈 수 있고 정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다 이것도 겪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이 순간에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일을 겪었을 때는 결국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결국엔 자포자기하는 실패하는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정상을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려는 겁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위기보다도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자승 최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8,000m에 16자를 도전하면서 22년 세월 동안 38번을 도전할 때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 죽음이라는 거 두렵죠? 아닙니다. 그 8,000m라는 저는 거대한 산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어떤 변화무쌍한 기후, 온도, 날씨, 바람,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사전에 예고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도전하는 거 두렵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두려워, 지금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뭐냐?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해냈기 때문에 16자라는 성공을 하고 꿈을 이루고 산을 내려와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 치고 열정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힘차게 거침없이 용기를 가지시고 젊은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고요. 오늘 양복이 어색하다고 해주셨지만 물론 등산복이 가장 잘 어울리시겠지만 오늘 멋진 옷 입고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뭔가 산을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산을 오른 예. 듯한 느낌으로 네. 감명 깊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엄원길 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전 MBC 특집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